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 야마모토는 PS에서 백투백 완투를 한 24년 만에 투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2경기 연속 7K 이상, 1실점 이하, 4피안타 이하 완투는 샌디 코펙스에 이어 PS 역사상 역대 두 번째입니다. 야마모토는 고대 괴수인 코펙스를 어떻게 소환해낸 걸까요? 2020년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스넬은 다저스 타선이 2번 도는 동안 18명 중 9명을 삼진으로 잡았고 볼넷 없이 단타 2개를 내줍니다. 반스에게 맞은 마지막 안타도 하드히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케빈 캐시 감독은 73구에 불과한 스넬을 교체합니다. 근거는 있었습니다. 스넬의 피안타율이 75구까지 2할 1푼 1리였다가 76구 이후 3할 2푼 1리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스넬이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운드를 내려갔을 때 타석에 있던 무키 베츠는 속으로 시니어 감사합니다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는 뒤집어집니다. 캐시 감독은 시리즈가 끝나고 다시 돌아가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단축 시즌이었던 그해 30타석도 안 되는 표본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스넬은 얼마 전 당시에 대한 질문에 캐시 감독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실 템파베이와 캐시 감독의 결정은 전반적인 흐름과 일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장타자가 크게 늘고 선발 투수가 하위 타선을 상대로 완급 조절을 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가동 시간이 크게 짧아졌습니다. 커트 실링이 PS에서 3경기 연속 완투를 한 2001년은 197번의 정규 시즌 완투와 5번의 PS 완투가 있었던 반면 야마모토가 24년 만에 백투백 완투를 해낸 올해는 26번의 정규 시즌 완투가 있었고 PS 완투는 야마모토가 한 2번이 전부입니다. 완급 조절이 불가능해진 선발들은 타선을 3번째 만났을 때 전보다 더욱 고전하게 됐고 대부분 3바퀴를 마치기 전에 교체됩니다. 선발 투수의 POPS가 첫 턴일 때 707, 두 번째 턴일 때 727, 세 번째 턴일 때 755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OPS가 첫 턴일 때 12, 두 번째 턴일 때 유리, 세 번째 턴일 때 2위인 야마모토는 상식을 파괴하는 선발입니다. 세 번째 턴에서 야마모토보다 좋은 선수는 게럿 크로셰입니다. 크로셰는 갈수록 좋아지지만 696, 641, 481로 초반에 많이 고전하는 스타일이고 현재 최고의 투수인 스쿠볼은 498, 547, 638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1, 2, 3턴 모두 600 아래인 투수는 야마모토가 유일합니다. 야마모토는 NLCS 2차전에서 9이닝 7K 1실점 완투와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9이닝 8K 1실점 완투를 통해 PS에서 백투백 완투를 달성한 첫 번째 현역 투수가 됐습니다. 현역 투수 중 PS 완투 경험이 있는 투수는 2번을 한 야마모토와 2017년에 1번을 한 벌랜더 2명뿐입니다. 네, 커쇼와 슈어저는 PS 완투 경험이 없습니다. 완투의 첫 번째 비결은 구속입니다. 지난해 PS에서 95.8마일을 던졌던 야마모토는 올해 PS에서는 96.1마일로 더 빠른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완투한 2경기의 이닝별 구속을 보면 1회부터 3회까지 96.5마일, 4회부터 6회까지 96.3마일, 7회부터 9회까지 95.8마일로 구속이 점점 내려가긴 하지만 7회 이후에도 154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퀀스, 보이지 않는 패턴입니다. 대부분의 투수들은 우타자를 상대할 때와 좌타자를 상대할 때 기본적인 두 가지 패턴 안에서 피칭을 합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플러스 구종 4개가 포함된 6가지 구종 덕분에 같은 타자를 상대로 동일한 패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2019년 유현진에 대해 정형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그를 치명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현진이 91마일을 던지는 투수였다면 현재의 야마모토는 96마일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야마모토는 시작과 함께 스플리터를 폭격합니다. 야마모토가 던진 첫 39구 중 20개가 스플리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던진 48구 중 스플리터는 7개에 불과했습니다. 스플리터가 자리를 비운 동안 첫 49에서 하나였던 커터가 다음 49는 12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이닝은 다시 스플리터를 폭격합니다. 스플리터, 커터, 스플리터가 전반
중반, 후반을 담당했다면 킥이 되어준 공은 커브였습니다. 1회 무사 1-3루에 몰린 야마모토는 게레로와 대결을 시작합니다. 초구 스플리터와 2구 포심이 볼이 된 후 스플리터가 집요하게 몸쪽을 파고듭니다. 게레로는 가운데 3구에 헛스윙을 하지만 몸쪽으로 잘 붙은 4구, 5구, 6구를 파울로 만듭니다. 게레로가 잘 버티고 있던 그 순간 야마모토는 커브를 던졌고 게레로의 방망이는 허공을 가릅니다. 커크에게는 스플리터를 꼭지점에 찍어 1루수 직선타를 만든 야마모토는 1차전에서 동점 투런을 날려 스넬의 무실점을 중단시킨 바쇼에게 3볼로 몰립니다. 주심이 낮은 스플리터를 잡아줘 밀어내기 볼넷을 피한 야마모토는 5구를 손목으로 붙인 다음 커브를 떨어뜨렸고 바쇼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일본에서 마지막 4년 동안 커브 피홈런이 없었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첫 피홈런이 커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49를 던져 피홈런이 2개였던 커브는 491구를 던진 올해는 하나로 억제합니다. 지난해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팔 각도를 46도에서 43도로 낮춘 것이 스플리터의 횡적인 움직임을 좋아지게 만든 야마모토는 커브 역시 낙폭과 횡적인 움직임이 더 좋아집니다. 손끝에서 63인치가 떨어지는 커브는 비슷한 속도, 릴리스의 투수보다 7인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우완투수 최고의 낙폭을 자랑합니다. 보통 낙폭이 큰 커브는 횡적인 움직임이 적지만 야마모토의 커브는 횡적인 움직임까지 동반되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는 횡적인 움직임을 늘릴 수 있습니다. 6회 야마모토는 커크를 상대로 커브, 슬라이더, 커브를 던져 헛스윙 삼진을 잡았는데 마지막에 던진 커브는 횡으로 16인치를 움직여 평소보다 4인치가 더 많았습니다. 커터의 수평적인 움직임 또한 2인치에서 5인치로 늘어나 비슷한 커터보다 3인치가 더 많습니다. 야마모토는 포심을 보더라인에 던지는 숫자가 가장 많은 투수이기도 합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포심은 지난해 런밸류가 플러스 5였던 반면 올해는 플러스 17로 늘어났습니다. 야마모토는 회전수가 부족하고 메이저리그를 기준으로 플랫한 포심이 191cm가 투수 평균인 리그에서 뛰기엔 너무 작다는 점과 함께 약점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완벽한 제구에다 다양한 공들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가장 뛰어난 포심을 던지는 선발 중 한 명이 됐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ABS 챌린지가 도입되면 날개를 달 투수 중 한 명은 야마모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야마모토는 서번트를 기준으로 존 안에 넣은 29개의 포심이 볼 판정을 받았는데 가장 많은 손해를 본 투수는 44개를 기록한 기쿠치였습니다. 다저스는 야마모토에게 3억 2,500만 달러를 약속했을 때 매치의 제한은 다저스와 동일했고 양키스의 10년 3억 달러는 평균 연봉이 다저스보다 높았으며 필리스는 총액이 다저스보다 많았습니다. 기간이 알려지지 않은 자이언츠도 3억 달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포스팅 포함 3억 7,500만 달러는 더 이상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마츠자카 다이스케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을 때 지바 롯데에서 감독을 한 바비 발렌타인은 마츠자카에 대해 95마일을 던지는 매덕스라고 합니다. 2006년이었던 당시는 95마일이 강속구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구가 흔들렸던 마츠자카는 매덕스와는 거리가 멀었고 WBC에서 입은 부상이 커리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통산 132경기에서 완투가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다이스케 2.0으로 불린 다르비슈 또한 PS 포함 311번의 선발 등판에서 완투가 2번뿐인 반면 야마모토는 56경기 만에 2번을 그것도 PS에서 해냈습니다. 어쩌면 95마일을 던지는 매덕스,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핀포인트 컨트롤 투수의 후예는 야마모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